안녕하세요. 행정일일사입니다. 사단법인 설립. 정말 의미 있는 시작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꼭 이 사업계획서 앞에서 좀 막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서류 한 장이 아니라 법인 허가의 열쇠이기도 하고 또 실제 운영 방향을 정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서류죠. 어떻게 보면 법인의 청사진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그 막막함 저희가 좀 시원하게 덜어드리려고 합니다. 옆에 전문가님 나와 계시고요. 가이드라인이나 실제 예시들 이런 걸 좀 보면서요. 승인받는 사업계획서는 뭐가 다른지, 뭘 꼭 챙겨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첫걸음 저희가 함께 할게요.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요. 써야 할 내용도 참 많고 복잡한데 딱 하나,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원칙, 그게 뭘까요? 핵심은 역시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현 가능성. 네. 아무리 목표가 좋아도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계획이냐 이걸 보거든요.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법인의 정관. 이 정관에 나와 있는 목적 사업 범위 안에서 계획해야 한다는 거. 정관이 기준이군요.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죠. 법인의 활동 근거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예산인데 이게 막연하게 후원금이 들어오겠지 이런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확보된 재원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모금 계획, 증빙 가능한 걸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짜야 한다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요.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실제 가진 돈이나 역량 안에서 딱 실행할 수 있는 계획, 그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뜬구름 잡는 계획은 안 돼요. 네. 그럼 이 현실적인 계획을 담는 사업계획서, 그 뼈대, 보통 어떻게 구성되나요? 크게 보면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주요 사업 목표, 우리 법인이 올해 이런 큰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네, 큰 그림.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별 세부 사업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 목표 하나하나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아주 상세하게 풀었어야 하는 거죠. 보통 정관에 있는 목적 사업별로 나눠서 작성하게 됩니다. 그 세부 사업 내용, 이게 진짜 중요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설계 도면 같은 거니까요. 예시로 나왔던 독거노인 식료품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런 경우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이 사업 진짜 제대로 하겠구나 믿음이 갈까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구체성이 드러나야 하는데요. 각 세부 사업마다 최소한 6가지 정도는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는 목적, 이 사업 왜 하냐는 거죠.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생활복지 향상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요. 네, 이유가 분명해야죠. 둘째는 사업 내용. 그래서 뭘 할 거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면 매월 격주로 법인 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반찬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요. 추상적인 건 피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액션 플랜. 그렇죠. 셋째는 시행 방법, 사업 운영 방식인데요. 수혜자는 어떻게 뽑을 건지, 전달은 어떻게 할 건지, 주민센터 추천받아서 가정 방문 후에 선정한다.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요. 네네. 넷째가 소요 예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돈 문제. 네, 그냥 총 얼마 든다 이게 아니라 항목별로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재료비 얼마, 그리고 각 항목이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그 산출 근거를 반드시 밝혀야 해요. 산출 근거. 그냥 액수만 띡 적으면 안 되는군요. 절대 안 되죠. 예를 들어 식재료비 1인당 5,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월 2회 곱하기 12개월 해서 총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그래야 신뢰가 가죠. 당연히 전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실현 가능한 범위여야 하고요. 그렇군요. 다섯째는 기타 사항, 특이 사항이나 참고 사항. 예를 들어 친환경 포장 용기를 사용한다거나 후원금이 늘면 구성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런 거요. 마지막 여섯째는 향후 계획.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건지, 내년에는 수혜 대상을 50명으로 늘리겠다. 같은 장기적인 목표를 보여주는 거죠. 와, 정말 빈틈없이 꼼꼼해야 하네요. 그냥 칸 채우기가 아니라 이게 다 연결돼서 설득력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막상 쓰다 보면 꼭 실수하거나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단법인 관계자분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관과의 불일치, 정관에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하는 경우 이거 의외로 많습니다. 꼭 확인하셔야 해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놓치는군요. 네, 둘째는 구체성 부족.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런 식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져요. 수치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필요합니다. 뜬구름 잡는 계획. 는 실현 가능성 무시, 확보된 자원 생각 안 하고 너무 비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 이것도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불명확한 예산 계획, 산출 근거 없이 그냥 총액만 제시하는 거. 이건 정말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리해보면 잘 쓴 사업계획서는 정관이라는 뿌리가 튼튼하고 실현 가능한 예산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라는 줄기가 곧게 뻗어 있고 명확한 목표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냥 통과형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 법인의 비전을 진짜 현실로 만들고 또 외부의 신뢰를 얻는 핵심 도구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정확한 비유십니다. 정관의 기초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운 계획, 이게 과연 최선일까요? 혹시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지, 뭐랄까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없을까요? 바로 그럴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겠네요.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사업계획서 작성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신다면요. 언제든지 저희 행정114로 전화 상담해 주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첫걸음을 응원합니다.